코리아나 화장품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4%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218.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4회전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PBR은 0.85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변동액 불투명으로 언제까지 분식회계 의구심을 유발할 것인가라고 비판 견해를 밝힙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66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5.4%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1.8%를 줄였습니다.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겁니다만 원가회계 구조상으로는 부대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관리비도 좀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20억 600만 원이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무려 1764.7%가 그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영업손실이 됐습니다. 적자로 크게 발생이 된 거죠. 이렇게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이 감소하는 거로 그렇게 또 영향을 받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가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 259억 원으로 0.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감소율하고의 갭 플러스 5.9%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2.3% 하락했고요. 운영경비는 6.2%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6으로서 전년도 0.99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인데 더 떨어져 가지고 스루풋 손익상으로는 적자 16억 4,100억입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억 6,500만 원 적게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74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400만 원, 1,004가 내려갔네요. 1,004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에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141억 원이라는 얘기는 재고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뜻인데요. 이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재고의 증가는 먼저 그 영업이익의 하락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일반 회사하고는 아주 그 상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금액 규모가 큽니다. 어쨌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매출원가가 내려가게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B의 그 A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A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62억 9천만 원으로 4.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423억으로 6.2%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42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79억 원을 뺀 144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제조 비용의 36%, 0.3%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0.3%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해 보면은 그 갭이 그 특이하게 매우 큰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회사가 제시한 거에 의해서 뽑아낸 거고, 일반적으로는 요게 그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기가 됩니다. 위에 거는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거고, 밑에 거는 기초에서 기말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는 다 또 똑같죠. 그래서 그 갭이 151억 9,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제조업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게 유일할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하니까 BWC의 증감액을 가감해 줘도 최종적으로 147억 원의 차이가 있고 3년 연속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분명 특별한 원인이 있을 건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리는 없을 거고 뭔가 공시를 투명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거를 그 흐름으로 그 공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재료 매입액이 주석에서 찾아보면은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매입액이 다 상품이라고 간주하면은 405억 원 정도 되는데, 원재료 가격 추이에서 나온 그 데이터는 400억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얼추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게 그 매입액이라는 게 전체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보면은 제품 생산한 것도 매입액으로 집어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두둔하기보다는 뭔가가 특별 원인이 있을 건데, 나름대로 직접 그 회사를 가서 질의응답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 우호적인 입장에서 한번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까라고 머리를 좀 돌려보니까 그 매출액에 이 천진유한공사라고 그 중국 자회사가 있어요. 천진유한공사가 제조를 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되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 파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연기열 매출 중에서 코리아나 천진유한공사의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그 갭이 얼추 이거하고 좀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1단계 검증 갭이 그 147억 원이었죠. 그러면은 그 매출액과 그다음에 그 1단계 검증 갭은 마진이 안 들어간 재고이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그 매출액과 그다음에 이게 넘어간 거라면은 이 갭이 천진유한공사의 그 대체된 거라고 한다면은 요게 이제 마진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좀 회사를 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보겠어요. 코리아나의 상상을 초월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입증하려면 재고 흐름 IMF로 검증해야 된다. 위에 같은 양식으로 왜 좀들 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그 천진으로 넘어간 게 타계정 대체로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나 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즉 타계정 대체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나 천진유한공사와 거래 형태가 오픈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 넘어가는 건지, 상품의 이동이라기보다도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을 텐데,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중국으로 출고되었다는 의미인 것인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출고를 그거를 시켰으니까 국내 제조 원가에는 그거는 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지 글쎄요. 그래도 장원 이상한 회사입니다. PQ총 제조 비용의 갭도 결국은 그 1단계 갭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차이가 나는 거고요. 현금 흐름 표상으로는 일치를 했겠죠. 외부 회계법인 감사도 받으니까 아마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 수준은 3단계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만 감사하는 역량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좀 회계법인을 이하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코리아나는 재고자산의 변동액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분식회계로 계산할 것인가라고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0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변동이 없어요. 평균 임금은 6,470만 원, 2% 증가했습니다. 직원도 변동이 없고 2% 정도 임금을 올려줬네요. 돈을 벌어야 올려주지 적자가 나는데 그래도 사람 안 자르고 견디는 거 보면은 글쎄 없습니다. 내 최소한의 지금 더 자를 인원이 없는 모양이죠. 네. 판매 수수료가 36.3% 감소했고요. 용역비는 거꾸로 2.4%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로 보아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66명이 만든 제품이 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그 외주를 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물론 직영 생산이 일부 있을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166명이란 소규모 인원으로 매출 한 600억 정도 하는 회사로 떨어졌죠. 저희 젊었을 때는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와가지고 코리아나가 대대적으로 광고도 많이 하고 그때는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정도 아모레도 있긴 있었지만은 부각을 나타내고 꽤 올라갔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5.4위전으로 상승했습니다. 재고를 줄여가지고 슬픈율은 근데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이자 부채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줄였습니다. 투하자본이율은 마이너스로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돼야 됩니다. 이게 1, 2차 추론하고 그 모순이 되죠. 그 검증, 반증 추론이 1, 2차 그 표에 의해서는 원재료 및 그 가격들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나왔죠. 그래서 상승했다는 것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이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하가 됐느냐? 원재료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를 뭐 내려갔다라고 해석을 뭐 좋게 해줘도 뭐 나쁠 건 없어요. 제품 가격도 그럼 인하가 됐느냐? 단순 평균입니다. 가중 평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6.5% 상승됐고 전년도에도 2.1%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1, 2차 출연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데
역방향에서 반중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거로 모순된 추론이 나오게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증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원재료 가격은 동결이 됐으니까 좋다. 하락으로 그냥 간주를 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했냐? 아니다. 상승을 했다. 검증 실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정확하다면은 뭔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2024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5년도 그 매출 예측을 하는데 손익분기점 매출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운영경비가 423억 나갔었는데 여기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비를 줄였죠. 여기를 또 올해 5%더 줄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손익분기점 제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658억 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매출 재료비를 거꾸로 줄여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이 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659억 원 정도 거의 유사하게 산출이 됩니다. 스루픈율은 가격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산출해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 판매 단가라고 표현하면은 어쨌든 65,832원 TVC 기준으로는 65,900원이 나오는데 65,500원에 팔기로 하자. 어떤 제품을. 그러면은 마이너스 376원 적자다. 이거를 그 뭐 물건값을 뭐 깎였다기보담도 이렇게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5.4회전 냈는데 제조업체로서 적어도 6회전, 1년에 6회전, 2달에 한 번 정도는 재고가 회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매출의 효과는 727억 원까지 올라가서 판매 단가가 이만큼 증가한 효과를 낸다는 거죠. 운영경비가 6.3%더 판매 노력을 하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래도 이제 1694억 원의 그 이익을 이제 낼 수 있다. 적자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점은 잘 그 소개를 안 하는데 판매 관리비를 5% 줄이기로 했었는데 그 판매 관리비 비중대로 3.3% 여긴 줄이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1.7%.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5%가 되죠. 스루프 쪽에서 5% 감소하는 거로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5% 감소하는 거로 비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 계획을 하니까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어요. 적자가 20억이었으니까. 적자가 많이 컸었죠. 재고를 감소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 원가 회계는 또 총 제조비용까지도 그 계획을 하고 매출원가까지 예상을 해야죠. 그래서 재고를 또 10% 줄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550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 550억인데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 있고 손익분기점을 만드니까 그러면은 그 목표 판매 관리비하고 목표 이익 제로로 해놓고 이거를 역으로 그 더하면은 819억 원 매출 규모가 나옵니다. 단가로 얘기한다면은 81,990원짜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 스루풋 판매가하고 엄청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결론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을 너무 이상한 비표준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상으로 이렇게 원가 사고 방식으로 재무 쪽에서는 재고 증감을 감안해 가지고 81,990원을 해야 됩니다. 영업은 81,241원을 한다. 거기서 거기니까 좋다. 81,000원에 판매를 하라. 그래도 비싸게 팔아도 이건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손익을 갖다가 예측하기가 지금 이 코리아나 방식으로는 너무 갭이 큽니다. 그래서 뭐 이익을 좀 손익분기 전까지 해보자면 매출을 더 4%좀 올려야 됩니다. 그럼 재고가 또 줄겠죠? 10% 마이너스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4% 정도 더 매출을 해야 영업이익이 272억 원 정도 남는 것뿐이 안 됩니다. 84,240원에 판다면은 자,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스루프 관점에서는 65,500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15,5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거를 아까 그 100만 원 단위로 환원을 해서 얘기한다면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150억 원대였죠. 그게 유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가 회계의 뭐 기본을 좀 편법으로 흔든 그런 방법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해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어, 그래서 여기 표현한 대로 원가 회계 손익분기점 판매가와 스루프트 회계 판매가의 갭이 너무 큰 것은 분식회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본다. 스루프는 재고의 증감이 관계가 없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재고 가지고 속된 말로 지금 코리아나가 속된 말로 장난질 하고 있는 거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고가 감소할 때는 그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나왔죠. 특별 원인 변동이 뭐가 있다. 손익분기점 판매가 예측도 있지만 그 예측을 하면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좀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계획도 합리적으로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뭐 자기네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독특하게 하는지 공인회계법인들은 그게 좋다고 그 적정 의견으로 계속 그 감사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제가 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들하고 원가 회계적인 논리로 싸워서는 제가 뭐 이긴다 아니 설득을 한다 할 자신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한번 그래도 붙어보죠. 붙어보면은 제대로 해라. 남들하고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만큼은 뭔가 명쾌한 그 기준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계획이나 결과도 그 한 150억 정도 계속 3년 동안 유사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천진유한공사 거하고 도대체 거래 관계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나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따져 묻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제가 뭐 은퇴를 할 입장에서 자, 그건 그렇고 현금 순이익으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EAT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학문적 용어로 있더라고요. earned after tax 세후 현금 순이익 30억 8,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억 5,900만 원밖에 되질 않네요. 그리고 최종 30억 1,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없고
비유동자산이 감소했어요.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33억 6,200만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7.2%로 떨어졌습니다. 주주잉여현금으로는 이익배당은 지금 생각할 수는 없고 자기 주식 취득을 3억 6,100만 원 했습니다. 주가는 2,415원으로 연초보다 35원 올랐어요. PBR로는 0.85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유학수 C로 6.93%, 7% 지분율을 가지고 이 회사를 지배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